3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 하루 만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관련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박상기, 김부겸 두 장관은 국민적 공분, 비상한 각오 같은 센 단어들을 써가며 엄정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합동 브리핑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권층의 불탈법 범죄 행위로 규정된 김학의, 장자연 사건과 버닝썬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진상조사와 수사가 진행됩니다. 일단 과거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활동기한이 2달 더 연장된 대검 진상조사단이 1차적으로 진상규명을 계속 담당합니다. 이 기간 진상조사 과정에 범죄 혐의가 나오면 즉시 검찰 수사로 전환해 관련자들을 엄단하겠다는 것이 박상기 장관의 설명입니다.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하고 버닝썬 사건 관련한 수사는 1차적으로 경찰이 맡습니다. 수사 방향은 크게 두 갈래. 우선 경찰관 유착 의혹 수사와 마약과 성접대 등 반사회적 퇴폐범죄 수사입니다. 김부겸 장관은 이를 위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지방경찰청의 동원 가능한 모든 가용 경찰력을 투입해 반사회적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제기된 모든 쟁점에 대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 수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적 질타와 의무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오늘 브리핑이 과거사 진상과 버닝썬 관련 의혹의 명백한 규명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할 사건으로 꼽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실은 뭘까요?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피해 여성을 대리하고 있는 김지은 변호사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김학의 사건 피해 여성을 대리하고 있는 김지은 변호사는 먼저 지난 15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대검 진상조사단 소환 부름과 불출석에 대해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검찰 수사 당시에도 공식 소환되지 않았었고 사실 진상조사단에서 이번에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은 별장 성접대 사건이 아니라 특수 강간 사건이라는 점을 못을 박듯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돈을 받고 성을 판 게 아니라 집단 성폭행 사건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은 이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전부 진술을 하고 본인이 강간을 당했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가해자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도 진술을 했으면 자발적 성매매나 성접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겠냐는 한간의 의심에 대해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동영상을 찍고 그걸 가지고 협박을 했었던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특수 강간을 당했을 당시에 술을 마시고 정신을 못 차린 상태에서 이제 중강간을 술과 약물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이를 촬영까지 해서 해당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동영상까지 있고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이 분명한데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고 김지은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사안에서는 피해자 3명이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김학의 전 차관은 그냥 모른다, 안 했다는 진술 하나로만 이 사건이 무혐의가 됐기 때문에
결론도 결론이지만 신뢰 관계자 동석 권리 박탈 등 검찰 수사 과정 자체도 석연치 않고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피해자가 여동생을 같이 가겠다고 미리 얘기를 하고 허가까지 다 받았는데 막상 당일에 조사할 때 거부를 당했습니다. 휴대전화 같은 것도 자기들한테 맡기라고 해서 연락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수사 과정 자체에서 당연히 불안과 이제 긴장, 두려움 속에서 거기다 검찰은 왜 굳이 사람을 따라갔느냐며 거꾸로 피해자를 타박하는가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선 기대하지 말라는 식의 있을 수 없는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에게 당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 맞냐며 당시 포즈를 취해보라는 어이없는 주문까지 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말입니다. 2014년에 2차 고소를 했을 당시에 있으셨던 건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엔 그 수사 과정 자체가 트라우마로 남게 되신 거죠. 인터뷰 말미에 김지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애초 피해자가 원해서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원해서 먼저 고소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경우에는 이 사건이 문제가 되고 피해 진술을 하길 원하는 경찰이 먼저 찾아와서 이 진술을 하게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조용히 세상에서 묻혀서 지내고 싶으셨는데 원치 않게 이슈가 되면서 실제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를 특수강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2차례 불기소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지난 수년간 지금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또는 수사 외압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된 배경이자 이유입니다. 왜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는지를 파는 게 진상조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무마한 어떤 구체적인 외압이 있었는지 당시에 검사들의 수사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밝혀줘야 됩니다. 2개월 활동기한이 연장된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와 검찰 재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일각의 공소시효 만료 얘기에 대해선 재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공소시효 얘기를 하는 것은 사건을 덮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캐묵은 사건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캐캐묵었어도 아직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먼저 이제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되고 이 사건은 처벌될 것 같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벌돼야만 한다고.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에 명운을 걸고 진실을 밝히라고 주문한 또 다른 사건, 바로 장자연 사건인데요. 도대체 장자연의 죽음을 전후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상납은 어떻게 덮였는지, 지금 밝혀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 기자입니다. 2009년 2월 27일 백상예술대상 레드카펫 위에 장자연은 순백으로 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은 온통 잿빛으로 어두웠습니다.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다음 날 장자연은 당시 매니저 유장호에게 너무 힘들다, 해결하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유장호는 이야기가 약간 두서없으니 정리를 좀 해보라 합니다. 이에 장자연은 문건으로 정리를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유서가 돼버린 장자연 문건입니다. 2009년 3월 7일 장자연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유장호는 그 이틀 뒤 자연이를 아는, 아니 연예계 종사자는 자연이가 왜 죽었는지 알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자신의 미니 홈피에 남깁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10일 전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는 장자연 문건 내용 일부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그들은 모두 개였고 자신은 지옥에 있다는 장자연 문건. 그러나 유장호는 무슨 이유에선지 이틀 뒤 장자연 문건 대부분을 태워 없애버립니다. 무엇을 숨기려 했던 걸까요? 무엇이 무서웠던 걸까요? 애초 장자연의 죽음을 단순 자살로 처리했던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차리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4개월간의 대대적인 수사 끝에 경찰은 모두 7명을 성접대 강요 등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깁니다. 검찰은 그러나 장자연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2명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합니다. 성접대 강요 기소는 0명,
한 여배우의 죽음으로 항변했던 성접대는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5일 출범한 검찰 과거사위는 수사 미진이라며 장자연 사건에 대한 본조사를 결정합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3차례 조사 기한을 연장해가며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실제 규명은 쉽지 않습니다. 사라진 문건, 사라진 성접대, 사라진 가해자. 그러던 2019년 3월 5일 장자연 문건 원문의 목격자 윤지호 씨가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문건 내용들을 폭로합니다. 13번의 경찰 조사, 장자연이 문건을 왜 작성했는지 물어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게 윤지호 씨의 말입니다. 애초 경찰 수사 자체가 부실했고 그나마도 검찰에선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3월 12일 청와대 게시판엔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일주일 만에 6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함께 장자연 사건을 두고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의 온갖 불법과 악행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는 특단의 지시를 내립니다. 해질녘 붉게 물든 언덕 너머로 다가오는 실루엣이 내가 기르던 개인지 나를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었던 시간. 선과 악도 모두 붉기만 했던 시간. 2019년 3월 18일 윤지호 SNS. 해질녘 모든 것이 붉기만 한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한 개와 늑대의 시간은 가고 진실의 시간은 올 수 있을까요? 석양이 물들고 해가 지고 별이 뜨고 또 별이 지면 다시 해가 뜹니다. 명명백백한 진실의 시간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신세아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의 댓글 여론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신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흔히 많이 쓰는 오리무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리나 되는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인지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오리무중 사자성어는 후한서 장해전에서 비롯됐습니다. 5개 부에서 이어서 불러 혈량 방정과에 오를 것을 천거하였지만 나아가지 않았다. 본디 도수를 좋아하여 능히 오리에 걸친 안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뒤에 조정에서 편안한 수레를 보내 초빙했지만 병을 칭해 사양했다는 기록이 그것입니다. 오리무와 관련해선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관서 사람 배우도 삼리안을 안개로 덮을 수 있었는데 장해에 미치지 못해 장해를 따라 배우려 했지만 장해는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후에 배우가 안개를 일으켜 도적질을 하다 붙잡히자 장해에게 배웠다고 고변을 했다. 장해는 이에 2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는 기록이 그것입니다. 옥살이 2년, 징역 2년. 김경수 지사가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 형량과 똑같습니다. 억울하게 2년간 옥살이를 한 장해는 이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힘께나 쓴다는 고관대작이 수레에 흰쌀을 가득 싣고 장해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에 먹거리가 변변치 않았던 장해의 제자가 쌀을 받았으면 하는 눈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장해는 제자에게 저것이 선이겠느냐 아니면 다른 뜻이 있겠느냐 묻고는 내가 저것을 받으면 저 관리의 종이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종이 되길 바라느냐 하고는 관리와 쌀을 모두 내쳤다고 합니다. 대가 없는 호의는 극히 드문 게 세상의 인심이고 인지상정입니다. 드루킹이 뭘 보고 뭘 위해 자신의 시간과 돈, 노력을 들여 댓글 여론 조작을 했는지, 무엇을 믿고 김경수 지사에 자신의 측근을 오사카나 센다이 영사에 임명해 줄 것을 그리 당당하게 요구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이른바 합리적 의심입니다. 오늘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경수 지사는 이런 세간의 지적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를 맡은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재판에 앞서 김경수 지사에 대해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며 모두가 승복하는 재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유죄와 무죄 결론들을 내려놓고 유죄를 내리면 적폐 판사, 무죄를 내리면 정권 눈치를 보는 정치 판사식으로 예단과 비난을 퍼붓고 있는 양극단의 태도 모두를 강한 노조로 성토하며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김 지사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재판부 다짐대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재판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변이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일제 국외 노무동원 일본 전범기업 상대 집단 손해배상을 추진합니다. 접수 창구는 다음 달 5일까지 광주시청 1층에 마련됩니다. 인권위가 버닝썬 폭행 사건 신고자 김상규 씨에 대한 경찰 체포 과정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와 미흡한 의료 조치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시가 불법 촬영 및 유포 피해 대응 가이드북 피해자 잘못이 아닙니다를 발간했습니다. 가이드북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위가 지난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의 의회가 겸직금지 권고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